국내 종합병원 빅5 중에 하나 세브란스 병원 가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병원을 늘 청소하시는 분들이 소속된 하청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10년 전에 민주노총 소속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사이에 처음에 노조원이 160명이었는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학 문제는 아닙니다. 곧 명쾌하게 설명을 들을 겁니다. 한겨레 21이 이 문제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취재를 하신 신다은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XSFM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십니다. 국내 최고의. 이 이야기 정말 쉽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네. 이게 그 하청업체가 있고 뭐 병원은 하청업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하청업체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늘 그 병원에서 똑같은 일 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곳에 안 가시고 딱 거기 병원만 하시죠. 네. 병원 청소는 또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한 일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골자는 노조 파괴에 대한 보도를 하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줄거리를 본인이 기억하시는 대로 좀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제 병원의 청소는 상당한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네. 뭐 수술실이나 이런 데는 특히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 사실은 이 청소라는 거는 다른 건물들보다도 특히 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아시다시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다 하청을 쓰죠. 예, 하청을 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2016년, 2017년 이때쯤에는 이제 이 저임금 노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이 현실에 이제 너무 분노를 하셔서 이제 노조를 만들었다가 네.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렇죠. 너무 싫죠. 너무 싫었던 거예요. 사실 뭐 대화하고 이랬으면 이 정도는 안 됐을 텐데 이제 시작부터 이제 노조를 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걸 하청하고 공모를 한 게 사실 거의 보통은 심증만 있고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하청하고 공모를 한다는 건. 네, 그렇죠. 뭐 하청업체를 바꾸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병원 청소는 전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꿨다가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맞습니다. 모르고 네. 의료사고 생기면 하청업체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하청업체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를 쉽게 바꾸지도 못하니까 하청업체를 설득해서 원청인 세브란스 병원은 노조가 없었으면 좋겠어 너네 회사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라고 논의를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걸까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기사에 쓰면서 네. 엄청난 수사 서류, 엄청난 내부 문건들, 이제 뭐 이분 탈퇴시키세요, 누구 탈퇴시키세요, 누구 괴롭히세요 이런 문건을 여기가 서류를 너무 좋아해서 다 서류로 남긴 거예요. 역시 기록 덕후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압수수색이 되면서 사실 원청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깨알같이 지시한 문건이 나온 거는 좀 뭐 창조 컨설팅도 있고 했지만 창조 컨설팅이 있죠? 네, 흔하지는 않은 창조 그런 컨설팅이라고 노조 부수는 것도 기술이라면 업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원탑의 기업입니다. 네, 노무 컨설팅에. 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회사도 관련된 비슷한 방송들을 슬슬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보통의 회사는 이제 이런 구조죠. 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늘 똑같은 역할로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노총 노조가 거기 있었던 직원들로부터 새로 생기려고 하면 원래 있었던 한국노총 노조가 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한국노총이 접근을 해서 한국노총이 새로운 노조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노조는 말을 잘 듣는 노조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한국노총 노조가 새로 생겨서 민주노총 노조를 파괴하거나 아무튼 직원들이 들어가서 만든 노조를 파괴하는 건 노조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것도 그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 법칙에 유일하게 배반되게 직원들이 최초에 승리했던 케이스가 대기업들 중에는 네이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이버는 민주노총 노조를 만들기 전에 회사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가도록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 틈도 없이 당한 거예요. 완벽하게 일노조로 출발을 하는 바람에. 네. 근데 누구나 그렇게 약삭 빠를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그렇죠. 있는 누구나. 근데 이 회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브란스 병원 청소를 해주는 업체가 민주노총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할 때 소문이 다 났나 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날 설립
총회 같은 거에 이제 직원들이 가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병원 강당에 가둬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날의 이야기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설립 당일에 알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16년 이제 7월에 출범을 하지만 6월부터 이제 노조 설립 유도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제 블랙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노조 설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모처로 불러다가 이제 네. 뭐 병원장 그러니까 뭐 사무국장 병원의 사무국에서 이제 뭐 만나서 뭐 나가라. 뭐 너가 다 데리고 나가라. 막 화도 내고 뭐 예, 수사서류에 이렇게 써야 돼. 너 나한테 쫄딱 맞아볼래?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너네 노조 만든다며 네, 나한테 쫄딱 맞아볼래? 이렇게 한 거예요. 때려주겠어. 뭐 이런 말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군대 선후임 사이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창기 멤버들은 다 나가고 이제 병원에서는 좀 안심을 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직원 몇 명을 노조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고 자르기까지 했어요. 네, 정리를 했죠. 한 분을 정리하고 두 분한테 이제 한국노총을 이제 좀 접수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민주노총을 만들지 않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한국노총 노조를 만들어 줄 테니 민주노총 노조 가지 마. 네, 그러니까 한국노총 노조 기존에 있지만 기존에 있다. 거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가면 잘 승승장구할 수 있게 우리가 밀어줄 테니.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노총 노조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청업체.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왜 화가 나서 민주노총 노조를 만들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러겠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유 작업을 했다. 그렇죠. 그냥 지금 있는 한국노총 노조 가면 안 되겠니? 네, 그렇게. 라고 굳이 불러가지고 얼르고 달랠 때에는 아주 간절한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현재로서 밝혀진 거는 이제 병원의 사무국장까지만의 링크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출범식이 열리던 당일에도 한국노총에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이제 출범식을 딱 그 4시에 민주노총 노조 출범식 열리기 30분 전에 다른 회의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청소하던 사람들을 다 이제 넣고 여기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 무슨 케이블 TV 시청률 경쟁할 때 하는 짓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나가게 한 거죠. 4시를 넘겨서 계속 연설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연설을 하신 분이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한겨레 21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제공한 사진인 모양입니다. 네. 10년 전인데 노조가 출범하려고 하니까 보안업체 직원들까지 나와서 노조 출범식 개최를 방해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강당에 노조에 들어갈 직원들을 가둬놓고 문을 안 열어줬다. 그러면 이 강당에는 직원들을 가둬놓은 강당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노총 연세의료원 위원장이었던 네. 이수진 지금 국회의원이시죠? 이수진 위원장이 이제 뭐 노조는 하나로 가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공교롭게도 당연히 그때는 복수노조가 설립되던 시기니까 그게 굉장히 좀 사실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실 분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4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기 시작했고. 우리 총회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 보안업체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웠는데 한 분이 용기를 내서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가서 문을 탁 따고 뛰쳐나간 거죠. 보안업체 직원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한 50명, 100명 되던 인원이 나도 이러고 이제 다 같이 쫙 나가면서 이제 보안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영상이 사실 수사 서류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야자의 원리.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 분이 이제 기수가 뚫으면 네, 맞습니다. 이제 다 티 나간다. 네. 이게 정치 한겨레도 그렇고 이제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자수를 하곤 합니다. 네. 재래 언론이라는 말을 만든 게 접니다. 여러분의 그렇군요.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래 언론에 사과드리는 거예요. 네. 재래 언론의 유튜브들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정보에 어두우실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이름이 나왔기에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이제 노동을 오래 캐보신 기자님 입장에선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동에 대한 보는 시각과 태도가 다를 뿐 노동 전문가들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로 한국노총 위주가 많죠.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노총의 입장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대변해주고
지금 노동계를 대변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 출신이거나 많습니다. 네. 간호사 이수진 의원님처럼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 한국노총의 일부 노조들의 어용노조 행태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분들이고 절대 자유롭진 못합니다. 네. 그걸 빼면 어떤 노동정책은 잘하실 수도 있는 네, 분들이지만 맞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 과오는 반드시 있는 편이고 무시하시고 싶으면 무시하시라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당시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될 분들을 가두어 놓고 연설을 했던 분이 지금의 이수진 의원이시다. 성남회. 네. 요거 제가 부연만 잠깐 드리면 일단 네. 이수진 의원 제가 기사에도 해명을 썼지만 이제 의원님은 뭐 이게 어떤 자리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이제 저한테 해명을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노조는 하나인 게 좋다는 네.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지점은 그때 원하청 그러니까 병원과 태가비엠이 열심히 생산한 서류에 사실 의원님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 모르시기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총회에 이수진 주도 뭐 비대위 뭐 이런 결성 뭐 이런 것들이 워낙 특히 이 출범식 방해 작전에 직접 여러 번 언급이 됐다 보니 게다가 이분은 이제 연세의료원에서 노동운동가로서의 경력을 키운 분이라서 그렇죠. 네, 연세재단 산하 노조협의회 초대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연맹의원장, 본인의 커리어를 연대 의료기구의 노조에서 키우신 분이라서 모르실 수는 없네요. 네, 네. 저도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게 이제 또 하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뭐 분위기로도 마음으로도 액션으로도 말로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탈퇴하고 동시에 한국노총 가입도 시키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 주실 때 그 두 노조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사측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을 탈퇴시킨다고 충분히 안심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고 언제든 다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현장에서도 이제 그 몇몇이 이제 바람잡이를 해서 100몇 명의 탈퇴서를 병원 사무팀 팩스 번호로 보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당사자들이 네네. 네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왜 사무팀에서 팩스를 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와 선해 팩스를 빌려줬을 것이다. 네. 왜 요즘 팩스가 귀하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야 이게 병원에 작업이 있었던 것 같네 하고 100몇 명이 다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탈퇴를 시키는 것만으로는 안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한국노총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문제라기보다는 할 말하는 노조 그다음에 좀 말을 잘 듣는 노조를 딱 분리를 한 다음 말을 많이 안 들을 것 같은 노조의 조합원을 말을 잘 듣는 노조로 빼놓으면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섭권도 승자독식 구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말을 잘 듣는 노조의 형태를 불려놓으면 우리나라는 조합원이 많은 노조가 교섭권을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가장 1번의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섭권을 승자독식하게 하면 어용노조 만든다, 모든 기업이. 네, 맞습니다. 근데 노동계 입장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한국노총은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노동자의 목소리인데요. 노동자가 투쟁 안 하자고 하면 노동자가 투쟁 안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한국노총 간부가 이 작전에 동조하는 대가로 뭐 복리후생비 그리고 위원장이 개인 명목으로도 포상을 상당히 챙겨주었었어요. 복리후생비 뭐 돈이죠, 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상당한 어떤 사실은 거부하기 어려운 세네. 유혹이었죠. 월급 이상을 줬네요. 복리후생비를 네. 600만 원. 와.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놓고 배제하고 위험수당을 한국노총 조합원한테 올려줬다. 돈만큼 확실한 목소리가 어디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최저임금 받는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너무 간절하셨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늘 계속 안 올려주다가 한국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 탈퇴하고 한정투 들어오면 위해수당을 4만 원씩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분이 나는 왜 위해수당 안 주냐라고 말하면서 저도 받을래요 하고 이제 근로계약서에 쓴 거예요. 네. 저도 위해수당 4만 원 이렇게 썼더니 화이트로 관리자가 찍찍 그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민주노총에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원입니다만. 아니죠. 그분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 앞에서
관리자가 그 앞에서. 예, 조합원이 이렇게 네. 저도 위해 수당하고 이제 근로계약서를 써서 줬더니 네. 너는 안 돼 하고 이렇게 찍찍 그어서 도로 준 거죠. 그리고 실토를 민주노총이니까 안 돼. 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진 회장님이 저한테 다 이러시는 이유는 그걸 직접 밑밖에 낸단 말이야? 라는 의미이시는데 맞아요. 네, 그렇지만 병원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고 바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그 순간에 녹음할 거라는 어떤 그런 네. 예상은 하지 않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어요. 이게 이제 하청업체지만 이제 의리의리한 직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회사 들어가서 노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뭐 안 해보셨다가 들어와서 겪어보시고 하셨겠죠. 네. 그 160분은. 네.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갑자기 탈퇴하게 시키더니 한국노총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올려주던 급여를 일부 올려줬어요. 네. 이거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남은 사람들한테는 좀 괴롭힘을 많이 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길 청소한다고 하면 네. 저기 먼지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심할서를 쓰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청소를 다 했어도 뭐 이렇게 좀 창문 특성상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나 이런 걸 다 찍은 다음 계속 모욕을 준 거죠. 어르신들은 그걸 경주 김시택 시어머니 같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족치고 싶으면 네, 원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뭐시든 네, 그럼요. 네, 사실 청소의 퀄리티라는 것도 다 사실은 되게 주관적일 수 있고. 이게 정말 대중한테 너무 놀랍도록 안 알려지는 문제인데. 네, 맞아요. 회사가 들어가면 좋아하는 노조라는 건 있으면 안 되는 노조예요. 네, 맞습니다. 있으나 있으나 마나한 마나하죠. 노조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회사 말을 잘 들어준 노조는 노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냥 하나의 회사 부서일 뿐이에요. 정확하십니다. 네. 예, 가짜 노조죠. 네. 그리고 그걸 10년 동안 굴렸더니 이제 민주노총 노조에는 뜻있는 3분만 남았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더 있었다가 사실은 여기가 정년 퇴직이 좀 빨라서 이제 다 퇴직을 하시고 빨라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60입니다. 6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들은 이제 하고 가고 하다 보면 처음에 엄청 투쟁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입사하는 회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50이 넘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첫 노조, 생애 첫 노조를 여기서 하는데 이렇게 막 탄압만 받다가 퇴직할 때 물론 자랑스러운 기억이지만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마음 아픈 기억으로도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파리바게트의 임종린 지회장한테 처음 들었었는데 그 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노조를 지회장님 포함 모두가 처음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노조가 뭔지 모르는 우리 시민들도 나중에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연대의 힘과 즐거움과 감동을 맞아요. 다 처음 느껴보니까 맞습니다. 이 제빵사들이 뭐 몇 달 안 됐는데 우리 파업 언제예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부심을 주니까. 나는 지금 나와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내 주변의 모든 동지들하고 같이 살려고 싸우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쾌감으로 돌아오는데 그걸 50 넘어서 처음 해보셨고 그리고 회사를 나오면 난 이제 다시 그럴 일도 없고 회사의 노조는 계속해서 작아져가고 슬프겠어요. 맞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이제 다 한참 어르신들이네. 그분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비슷한 얘기. 그래도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그때 기억들을 엄청 자부심 있게 기억하고 계시고 네. 내가 뭔가 회사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지 않고 뭔가 괴롭힘 받는 사람 사실은 그게 노조가 없었다고 괴롭힘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측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그럼요. 의무로 양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노조가 생기면 그 얘기를 꺼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자부심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그렇죠.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심지어 2심이라 아직 그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 또 얘기해 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은 좀 그런 답답함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창조 컨설팅 얘기 지나가다 슬쩍 해주셨는데 이 빅5 병원의 경우에는 보면 볼수록 돈밖에 몰라요.
어떻게 병원이 유지됐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을 다 쥐어짠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큰 병원들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조 생기려 그러면 탄압하고 꿰어서 뭐 못하게 하고 어영노조 만들고 하는 일들 다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믿을 건 판례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셨죠? 네, 일단 1심은 2024년 2월에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벌금형이긴 하지만 전원 이제 유죄를 받았고 그 유죄는 보통 병원 측이? 예, 하청만이 아니라 병원 사무국 직원들도 받았어요. 국장, 뭐 사무팀 파트장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받으셨습니다. 민주노총이니까 안 하고 찍찍 그으신 분까진 모르겠네요. 찍찍 타이틀을- 그분은 네. 실무자여서 빠졌어요. 아 대신에 이렇게 주요 임무 종사자만. 네, 맞습니다. 조혜무 종사자는 특히 이제 국장급은 이제 따로 불러다가 이제 회유도 하고 그렇죠. 뭐라고도 해고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빠바에서 배웠는데 뭐 국장급이나 간부급들이 회유를 시켜서 민주노총 노조원을 한국노총 노조원으로 보내면 인당 얼마 보너스를 준다거나. 네, 맞습니다. 네. 아 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학에 정석 같은 게 있나? 그러니까 관리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승진이라는 저기가 걸려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훨씬 이 전방위적인 이제 탈퇴 공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승진 그죠 승진도 걸려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재밌는 거는 네. 너무 티나게 충성스러웠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산재를 당했는데 치료금을 거부할 정도로 회사에 충성스러운 분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저걸 할 때 음.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노조 파괴를. 네. 그래서 하청에서 경질을 했어요. 너무 티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노동자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내 편이어도 도구로 적합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충성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충성을 하는 도구는 도구니까 자를 수 있죠. 여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책 잡힐 것 같으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종호텔 지부장님 모셨을 때 들었던 얘기랑 비슷한 게 진짜 투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직장 폐쇄도 길어지고 부서를 없애면서 노조원들 다 떠나갔는데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탄압하는데 앞장서던 때 뭐 동기 친구들 와가지고 너네 덕분에 그나마 오래 다녔다고 고마워한다고. 맞아요. 결국은 어쨌든 투쟁이 유지되면 거기에 이제 기생하는 사람도 있고 투쟁 같이 반대도 참여 안 하고 반대로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먼저 잘려나가고 말씀해주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생겼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는 거가 아니고요.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데 조합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선우를 사실은 좀 달리 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것도 참 얘기하기 힘든 사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가지 정도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수사를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노조 파괴가 왜 안 알려지냐.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노조를 좀 사측이 싫어하나 보다? 뭐 좀 좀 안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노조 파괴가 엄청 반인륜적인, 그러니까 매우 비인도적인 범죄라는 걸 보여주는 단서가 네. 여기서 이거를 엄청 열심히 노조 파괴를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송땡땡 바보 만들기 전략이라는 어떤 그 조합원 이름을 이렇게 이거는 제가 좀 물론 원문에는 이름을 썼지만 당사자분께서도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좀 블러 처리를 했는데요. 이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기 VOC라는 거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 민원이에요. 아, 네. 고객 민원이 이분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류의 서사를 만든 뒤 이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민원 다량 유발자였는데 나중에 이 사측이 이제 부당 정보를 보낸 거죠. 네. 근데 부당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성공한 근무자가 되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뭐 이런 전략을 사실 모욕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전보를 하고 보내놓고서. 난 다음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부당 정보인 것 같지만 정보를 시킨 뒤부터 매우 유능해졌다. 예, 그전에는 일 겁나 못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작 식으로. 수사. 네, 그걸 이제 구석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식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짜잔 뭐 이런 거를 엄청 열심히 연구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 수첩에 조합원들 괴롭히는 전략이 엄청 자세하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직장을 생계 때문에도 다니지만 우리 존엄도 있잖아요. 그 크고 작은 존엄 때문에 사람들이 뭐 울고 웃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정도의 모욕을 줘서 사람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동료끼리 갈등하게 만들어서 노조를 파괴하는 거예요. 뒤에 제일 무서운 게 파트 2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진 PD? 이 영화의 파트 2를 예고하죠. 이 사람을 이렇게 모욕 줘서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그렇죠. 검증이 완료되면 하고 커밍 순이잖아요. 네.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여기 뭐 컷을 자르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모델을 확산하겠다. 공포 영화 많이 봐서 알아요. 네. 그런 전략을 쓰는 범죄가 과연 그냥 사측이니까 노조 싫어할 수 있지, 노조한테 좀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회사 다니고 뭐 회사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비슷한 일 당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암담한지 알면서 맞아요. 근데 사실 왕따 같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네. 반에서 복작복작하다가 왜 스스로를 자해를 해? 이런 말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쌍방울 수사에서 보는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는 코드는 두 가지란 말입니다. 수사 내용을 조작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죠. 그 둘 다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유와 어떤 서사를 그것을 받는 너도 좋잖아까지 이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네, 불이익도 하고 싶고 그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하고 싶은 거죠. 너 딴 노조가 말 잘 듣는 노조가라고 회유한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힘든 일 시켜놓고 본인이 원해서 갔다. 나중에 근로감독 왔을 때 할 말 만들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사건 조작하고 네. 손 엄청 많이 가겠는데요, 이 양반들?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정말 영혼까지 굴종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민망한데 어쩔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좋다고 해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어떤 분이 민주노총 탈퇴 울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으면 청소구역을 계속 옮겨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자의 지목을 받지 못하면 이 일을 사실상 계속 떠돌아야 되는 그런 임무를 줬거든요. 이분들 너무 힘드니까 나 청소구역 주라. 그러고 이제 민주노총 탈퇴서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그럼. 한국노총 탈퇴서를 가입서를 반드시 가져와. 그러면 현행 조건 유지. 이런 거를 엄청 또 열심히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자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심리적인 굴종을 확인할 때까지가 맞습니다. 이분들의 작전. 오피셜한 네. 커트라인. 그렇죠. 오피셜한 전향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가랑이 사이를 기도록 네, 맞습니다. 그 왜 이제 이 분야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많은 노동운동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하나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 것보다 그냥 월급 올려주는 게 훨씬 낫지 싸다. 않니? 네, 맞습니다. 심지어 훨씬 싸다. 니들은 왜 노동 탄압하는데 값을 그렇게 많은 후려치면서까지 맞습니다. 돈을 아끼는 주제에 그거 뭐 노조 탈퇴하게 한다고 보너스 줘. 되게 큰 로펌한테 자문 받아. 창조 컨설팅한테 컨설팅 받아. 돈 목돈 막 쓰면서 그렇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요구 들어주는 게 훨씬 싸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죠. 왜 안 그러냐면 뭐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는 이 사업장 안에서 자본의 유일한 발언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고 발언권 단일화. 예. 그러니까 어떤 패권이죠.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를 그죠.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는 1g만 들어와도 나중에 1kg가 되니까 이건 맞습니다. 전염병이야. 네. 전염병으로 보는 표현이 실제 되게 많아요. 침투, 뭐 병원 침투, 뭐 적기의 차단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이게 보너스 뭐 위해수당 4만 원 이런 게 신호로 읽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주도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위협감,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일하는 노동자의 피켓 시위 이런 것에 대한 적나라한 혐오감. 우리 예쁘고 반딱반딱한 로비, 크리스마스 점등해놓은 로비에
빨간 조끼 입고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엄청 사실 비인간적인 태도로 다 대학 나오시고 다 어쨌든 어디서 사회에서 좋은 일 하시다 오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들끼리의 신념의 어떤 강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사람들이 혐오하는 건 결국 목소리의 다양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발언권을 향한 거부감이죠. 네. 네. 그리고 어느 사업장을 가나 그게 있고 네. 솔까 자본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그러면 이사회 하지 마시든가 개인 회사 하시든가 네, 그렇죠. 네. 상장하지 마시든가 형식적인 미쳤나? 거는 다 네. 갖춰놓고.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이케아라고 혼자 다 해먹고 싶으면 영원히 개인 회사 하라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저 계절마다 내가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뜻있는 재래매체들도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오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모신 거기도 한데 이런 사측이 길길이 편안하게 날뛰려면 노조의 이름을 하고 회사에 뒤처리를 해주는 다수의 한국노총 노조들이 뿌리 뽑혀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누가 주요 임무 종사자고 누가 부역자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사실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판을 안 깔았으면 되지 않냐가 당연히 제1 문제 제기지만 네. 부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림인 것도 맞거든요. 707 대대장이 노 했으면 707 대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사실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구조를 노란봉투법 이후에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청 노조들이 다 고사한다고 하면 그 책임이 정말 원청한테만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하게 되죠. 끝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한겨레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로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제동이 걸리거나 하는 분위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했을 때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한테 바꿔달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단체한테 산하 조직에서 이렇게 많은 이권을 부당하게 누리려고 하는 조직이 있으니 바꿔달라고 할 때 조직이 엄청난 위기를 겪지 않는 한 그런 사생결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바뀌지 않는다. 예, 그거는 사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이제 규모가 큰 노조에서 다 갖는 고민이고 민주노총에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노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교섭권 아까 승자독 씨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하지 않게 해도 개별소 교섭을 잘 할 수 있도록 토양을 깔아주고 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오로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 노조가 둘이나 있으면 나 일하기 불편해 라는 이유로 이 노조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강제로 M&A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이런 제도를 조금만 사실은 폐지하면 그 안에서 작은 노조가 몫을 제대로 내서 거기로 조합원들 건강한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어용노조를 그대로 두면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수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다수 노조를 만드는 건 다수의 어용 노조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회사들은 투자할 가치를 느끼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양성을 없애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어용 노조에 들어가면 한 명의 목소리라도 더 다양성에 사라지니까 그렇죠. 여전히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노총을 주인공 빌런으로 놓고 누군가는 때려야 한다고 봐요.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계속 할 겁니다. 몇 년 됐는데. 네. 곤란한 질문 여러 가지를 드려서 죄송하고. 아닙니다. 네. 이런 훌륭한 취재를 계속해 주시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당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